시군마다 도시 전체 밑그림격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 등을 놓을 자리가 결정되는 건데요. 이런 공적인 시설들을 들어설 계획이 있는 땅들은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마구 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정부나 자치단체가 땅을 사들일 때까지 건물 신축과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희생한 거죠. 문제는 도시계획이 예산 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실행되지 못할 때 생깁니다. 토지 보상도 개발도 못하면서 땅 주인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이 공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보장되지 못한 셈이죠. 이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보상 없이 무기한으로 계획만 세우는 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계획을 해제하는 이른바 일몰제가 올해 7월에 시행됐는데요. 일몰제가 시행됐는데도 토지 소유주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근처 4차로 도로입니다. 여기에 폭 50m, 10차로 규모의 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건 1991년. 이에 따라 주변 사유지는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도로가 놓였다면 토지 보상이라도 이뤄졌겠지만 30년 가까이 지나서도 공사는 감감무소식. 땅 주인들은 재산권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영업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담보 제공을 하고 대출이 이제 가장 어떤 어려움인데 일체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가설걸충물이 돼서.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 상당수는 지난 7월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장기간 계획만 세워두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을 푸는 이른바 일몰제를 시행한 겁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일몰제 시행 직전 30년 전 계획대로 도로를 만들겠다며 실시계획 인가를 내면서 땅은 여전히 도시계획에 묶인 상태입니다. 일몰제만 기다리던 땅 주인들은 광양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로 보관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겠다며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필요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못했던 거고. 이처럼 전남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일몰제 대상인데도 계획이 유지되는 곳은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전국에서도 비슷한 처지의 땅 주인들이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그 도시계획 시설은 그렇게 예산도 없이 수십 년간 방치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토지주가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받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변화하는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할 때나 규제를 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가 시행된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갈등.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수시 한 농가가 버섯을 판매하는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홈쇼핑이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댓글로 실시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최근 소규모 농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판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촬영을 시작하자 스마트폰에서도 실시간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오늘은 여수 지역 농민들이 준비한 버섯과 동백꽃차, 갓김치가 주인공. 어머니가 좀 갱년기를 겪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뭔가를
차를 만든 딸 입장에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너무 심지 않아. 여러분 좀 이럴 때 박수 좀 치세요. 네. 이번 행사는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농민들이 직접 채널을 개설해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소비자들과 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참가 농민들은 상품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 판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정직하게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 드리고 또 보여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제품 선전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3조 원. 기존 소비 대상은 의류 등 공산품에 국한됐었지만 최근에는 먹을거리를 비롯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시장 규모 또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강소농들을 발굴해 라이브 커머스 관련 교육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강소농 농업인들에게 이 새로운 유통 채널을 선제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농가의 새로운 판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